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 전통적인 여당 강세 지역인 경남도 새누리당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면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역전당했습니다. 새누리당 경남 국회의원들도 박근혜 대통령 퇴진 문제를 놓고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이 11월 둘째 주 경남과 부산, 울산 지역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새누리당이 18%, 더불어민주당이 29%를 기록해 더불어민주당이 2주 연속 새누리당을 앞섰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 여당의 아성이었던 영남에서도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새누리당 경남 국회의원들도 서로 갈라지는 양상입니다. 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를 맡은 비박계 김재경 의원은 이정현 대표 등 당 지도부 즉시 사퇴와 대통령 이선 후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군현 여상규, 윤한홍 의원 등도 김재경 의원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지만 기성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반면 새누리당 초선 모임 간사를 맡은 친박계 박완수 의원을 비롯해 이주영, 박대출, 엄영수, 강석진 의원 등은 당의 화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지중 세가족, 네가족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정말 아니다. 접촉을 하든 정치를 했어라도 어떤 당의 난국을 극복하고 지난 4월 총선에서 경남 의석 16석 가운데 4석을 야당에 내준 새누리당. 최순실 게이트 이후 지지율 추락과 당 분열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창원시의회 야권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창원시의회 민주의정협의회는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집회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5%까지 추락했지만 일회성 사과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등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박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습니다. 국내 대표 철새 도래지인 주남 저수지 인근에 대형 음식점들이 들어서는 데 대해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런 점을 의식해 창원시가 저수지 주변 신축 허가를 잇따라 불허하고 있지만 건축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은 매년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대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남 저수지에 붙어있는 2,000제곱미터 넓이의 땅입니다. 창원의 한 건설업체가 이곳에 사진 전시관과 음식점을 짓겠다며 건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조명과 차량 소음 등이 철새 산란에 방해가 된다며 최근 신축을 불허했습니다. 특히 불과 50m 떨어진 숲속에서 희귀철새 물광의 산란지가 국내에서 두 번째로 발견되는 등 생태 보존의 필요성이 높다는 게 창원시의 설명입니다. 대형 전시관이 건축될 경우 인근 지역의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법률에 어거 공익적 차원에서 건축 행위에 제한을 가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건설업체는 적법하게 취득한 토지에 대한 지나친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명 밝기를 낮추고 일몰 이후 영업시간을 제한하면 생태계 파괴는 없다며 법원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우리 신청지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상 4층 이하 건축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다른 곳에서도 3년 전 신축 불허 취소 소송이 제기돼 현재 1심과 2심에서 창원시가 승소한 상황. 비슷한 갈등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가운데 생태계는 보존하면서 재산권 분쟁을 피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산청 곶감의 주 원료감인 산청 고종씨가 대한민국 대표 과일에 선정됐습니다. 산청구는 최근 열린 2016 대한민국 대표 과일 선발대회에서 단성면 백한흠 씨가 출품한 고종씨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종 황제 진상품으로 쓰인 산청 고종씨는 전국 곶감 생산량의 10%를 차지합니다.
하동경찰서는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건설업체를 타인의 명의로 등록해 30여 차례에 걸쳐 광급공사를 부당하게 딴 혐의로 하동군의원 54살 김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광급공사를 수의 계약할 수 없는데도 김 의원은 하동군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해 지난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37차례에 걸쳐 공사 대금 6억 1천여만 원을 받고 이 가운데 6,500만 원을 횡령한 혐의입니다. 쌀쌀한 날씨로 혼자 사는 노인들이 주택 화재로 숨지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인 가구는 겨울철 난방기 사용이 잦은 데다 열악한 전기 설비가 많아 특히 화재에 취약합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 내부가 온통 시꺼멓게 불에 탔습니다. 한밤중 순식간에 번진 화마에 홀로 잠을 자던 85살 임모 할머니가 연기를 마셔 숨졌습니다. 이튿날 사천의 한 주택에서도 불이 나 85살 황모 할머니가 숨졌습니다. 주무시던 중에 이제 어느 정도 불길이 번졌을 때 아마 정신을 일어나셔가지고 일을 하시다가 이제 가스를 마셔가지고 쓰러지신 것 같거든요. 건조하고 쌀쌀한 날씨 속 주택 화재가 잇따르면서 인명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가구의 경우 겨울철 난방기 사용이 잦은 데다 열악하고 노후화된 전기 설비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에 취약합니다. 불이 나도 운동 능력이나 지각 능력이 떨어져 대피가 쉽지 않습니다. 막막하지, 막막하게 불 나면. 그런 거 교육도 받은 적이 없으시고? 없어요. 정부 차원에서 화재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긴급 출동 체계를 연결해주는 뉴케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 역시 화재 감지기 등을 보급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 탓에 보급 대상이 제한적입니다. 콘센트 사용은 자제를 하여야 하고 난방기구에 의한 사용도 자제를 하여야 합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를 하여 지난해 단독주택 화재로 죽거나 다친 사람은 전국 470여 명, 이 가운데 절반인 230여 명이 60대 이상 노인들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조선업 부진과 구조조정 여파로 경제가 어려운 곳은 경남뿐만이 아닌데요. 울산은 생산도 소비도 큰 폭으로 줄어들으며 경제가 눈에 띄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중강 기자입니다. 지난 3분기 울산의 관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8% 줄었습니다.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이 준 것인데 문제는 생산 감소가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1분기 반짝 증가했던 것이 감소세로 돌아선 뒤에 감소폭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생산에서 비중이 큰 조선업 부진의 영향이 큽니다. 조선업 쪽이 계속 부진을 이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선박 생산 감소 때문에 수주 잔량은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영향을 앞으로 좀 받지 않을까. 지난 3분기 서비스업의 생산은 전국에서 증가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생산 감소는 소비 축소로 이어져 지난 3분기 소비가 지난해보다 2%나 줄어들며 감소폭이 전국에서 가장 컸습니다. 소비가 줄어든 지역은 울산과 경남뿐입니다. 경기 한파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꽉 움켜쥐고 있는 겁니다. 건설 수주는 4분기 연속 줄어들며 지난 3분기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에다 구조조정까지 겹치며 일자리가 줄다 보니 울산을 떠나는 인구가 유입 인구보다 3분기 연속 많았습니다. 그나마 수출은 감소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감소폭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중관입니다. 연일 대기질이 탁해 걱정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 올라가고 있고요. 나쁨 수준을 가리키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 먼지는 비가 지나면서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강수량은 5에서 40mm로 남해안을 중심으로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본격적인 빗줄기는 오후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주말 동안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기온도 평년보다 4, 5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은 남서쪽에서 비구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름량 많은 가운데 아침까지는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안개는 낮까지 연무나 방무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공기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밀양의 기온 3도, 함안은 1도까지 떨어졌고 낮 기온은 통영과 거제 18도, 창원과 창녕 17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아침과 낮의 기온차는 10도 넘게 차이 나겠습니다. 진주 2도, 거창 0도로 출발합니다. 한낮에는 남해 17도, 하동과 진주 16도, 산청 15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5m로 일겠고 남해상을 중심으로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와 지역업체가 공동 연구를 통해 우리밀에 블루베리를 넣은 찐빵을 개발했습니다. 창녕군은 환경 개선 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된 환경 개선 부담금 2만 6천여 건에 대한 독촉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함안군은 쓰레기를 불법적으로 태우거나 마구 버리는 공장과 건설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밀양시는 단장면과 초동면의 2개 농가에 미니 파프리카 국내 육성 품종을 시범 재배해 대형마트에 납품할 계획입니다. 경남 지역 시장 군수들이 물류단지 토지 수용 재결 신청 요건 완화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경남시장 군수협의회는 지난 16일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정기회에서 물류단지 지정과 개발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지방 세외 수입 체납자 금융재산 조회를 위한 관련법 개정, 공유수면 매립 목적 변경 범위 완화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창원광역시 승격 법안이 제출된 가운데 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창원 지역구 국회의원과 창원시, 대학 교수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소진광 가천대 교수는 최초의 수출 자유지역과 방위산업도시로서 국가 경제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다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광역시 승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강병수 충남대 교수는 창원의 첨단 사업 관광산업이 동남권 거대 산업벨트를 이루기 위해 부합하는 지방 행정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